정말 그걸 원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일어났네요. 아직 잠이 덜 깼나 본데요.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에요. 같이 점심 먹자고 깨울 생각이었는데 딱 일어났네요. 잠꼬대 말인가요? 그러고 보니 확실히 뭔가 잠꼬대를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당신은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게 있나요?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죠. 잠결에 들은 소리를 일어나서까지 기억하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네? 꿈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꿈을 꾼 것 같다는 느낌만 받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만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꿈을 정말 선명하게 기억하죠. 심지어는 과거의 일을 꿈꾸기도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요? 그랬군요. 자, 점심부터 먹어볼까요?
없어. 생일, 결국 가족, 아니. 알고 있어. 그녀가 내 생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에 대한 기대도 전보다 높아졌지. 이번 생일은 약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인 만큼 의미가 다르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어릴 적 스월터에서 보낸 생일을 꿈꾼 거지? 이런 일은 심리학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뒤로 없었는데 말이야. 윤노아, 그의 생일은 너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건 가족이란 관계에서 보낼 만한 생일이 아니잖아. 그때 그 여자가 한 말도 저주는 아니었고, 그리고 그녀와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이야. 윤노아, 더 이상 쓸데없는 악몽에 시달리지 마.
당연하죠, 변호사님. 도련님의 생일은 항상 특별했습니다만 변호사님께서 알고 싶은 생일이 언제쯤일까요? 지금 회상해보니 확실히 더 특별한 일들이 있었죠. 어렴풋이 기억나는군요. 도련님이 한 번은 생일날에 첫 번째 공작 부인과 다투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작께 두 분의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걸 잊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도련님은 주방에서 자신의 생일 케이크를 만드셨고 늦게 도착한 공작 부인의 과격한 태도에 도련님이 화를 내셨죠. 하지만 자세히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에 대해선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역시 예리하시군요. 궁금해하신 것처럼 하스프랑 가문에게 있어서 생일날 연례적으로 파티를 여는 것 외에도 생일 주인공을 위해 또는 함께 생일 케이크를 만드는 건 특별한 의미가 담긴 일입니다. 가족과 관련된 의미가 담겨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부터는 제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차라리 변호사님께서 직접 도련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 네, 도련님. 케이크 제작에 사용하실 도구와 재료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이번은 도련님께서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를 만드시는 날이니 재료마다 여분까지 준비해두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턴 내가 알아서 할게. 듣자하니 공작 부인께서 오늘 도련님이랑 같이 생일 케이크를 만들기로 하셨대. 지나가는 개도 다 아는 일을 이제 한 거야? 놀랍지 않아? 공작 부인 같은 분이.
진짜 의외라니까. 하스프랑 가문 사람들에겐 누군가를 위해서든 같이 생일 케이크를 만드는 건 정말 특별한 의미잖아. 가족을 의미하니까. 그런데 공작 부인은 왜 아직까지 안 오시지? 도련님, 저희가 치워드리겠습니다. 아니, 오지 마. 시끄러우니까. 치워줘. 옷 갈아입고 올 테니까. 네, 도련님. 일어나요. 저 여기 있어요. 네, 저 여기 있어요. 계속 있을 테니 걱정 말아요. 왜 그래요? 악몽이라도 꿨나요? 아까 잠꼬대로 계속 제 이름을 부르던데 전 여기 있으니 안심해요. 꿈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깨어나고 나면 다 끝이에요. 왜 그래요? 이웃집 친구요?
그저 그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은 거라면 비교적 일반적인 이유가 있죠. 일부 심리학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꿈은 잠재의식, 욕망, 심리적 갈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있었던 일이 심리적으로 좋거나 나쁜 영향을 남긴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원래의 인식과 쌓인 기억들로 인해 낮에는 생각나고 밤에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유소년 때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그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니까요. 그때 당시 갈망하던 무언가를 신경 쓰기 마련이죠. 그 부분이 계속해서 충족되지 못했다면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시 그 시절에 대한 꿈을 꾸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꿈은 사람마다 달라요. 꿈은 잠재의식 속에서 원하는 걸 어느 정도 반영하기도 하죠. 조금 전 꿈에 대해 뭔가 드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꿈을 통해 알고 싶은 게 있었다든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꿈 속에서 원하는 것을 말로 표출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을 거예요. 그랬군요. 그렇다면 생각나는 방법이 있는데 어쩌면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꿈이나 심리적인 문제는 복잡해서 사람들마다 방법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복잡한 문제일수록 해결 방법은 더 간단해지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좀 더 직관적으로 마주해보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면 뜻밖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간 날이 밝겠어요. 네, 오늘은 이만 자고 내일 함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해보자고요. 아니면 아직도 잠이 안 오나요? 올 것 같다뇨? 아직도 잠이 안 온다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데 어때요? 조금 힘들고 시간이 들겠지만 금세 잠들어서 날이 밝을 때까지 푹 잘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어쩔 땐 정말 못 말리겠다니까요. 충분히 쉬었으니 어젯밤에 하기로 했던 일을 해볼까요? 일단 케이크를 만들 재료들과 도구들이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정말 바라고 그리던 게 어떤 생일인지 알고 싶다면 당신의 기억 속 장면을 재현해보는 거예요. 상황을 좀 더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럼 당신은 본인 역할을 맡아줘요. 그리고 당신이 말했던 옆집 친구는 편의상 제가 맡아야겠네요. 이제 그 친구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아니지. 지금은 제 생일날이라고 해야 맞겠죠? 도구 준비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땐 그 친구가 집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고 복잡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온 상황이죠. 그리고 함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 생일 케이크를 같이 만들거나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가족을 의미해요. 앞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영원히 배신하지 않는 가족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겐 일상일 것들이 그들에겐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방금 그 이웃집 친구 같지 않았어요? 제가 놀라게 했나요? 걱정 말아요.
그저 당신이 말한 대로 집에 일이 생겼다라는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 그 친구가 보일 만한 모습을 상상해서 즉흥적으로 재현한 것뿐이니까요. 진지한 표정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재현한 상황으로 본다면 정말 그걸 원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당신 말대로 가족과 케이크가 있고 모두의 진심 어린 축복을 받으며 평범한 생일을 보내는 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있어서 일종의 아쉬움이었겠죠. 이번 일로 당신이 해답을 찾았다는 걸 그 친구가 알게 되면 분명 진심으로 기뻐할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렇게까지 하다니 서프라이즈라도 해주려는 건가요? 이건... 네, 그럼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맡길게요. 좋아요. 당신이 계획한 일이라면 뭐든 해보고 싶어요. 평범하지만 따스한 의미네요. 억지로라뇨. 낯선 경험이지만 담긴 의미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게다가 당신이 직접 만든 모자잖아요.
이상한가요? 네. 어떤 소원도 상관없나요? 가족이요. 고마워요. 오늘 이 생일부터 모두 다 정말 놀랍고 즐거웠어요. 쉿.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당신도 그랬을 테고요. 우리 사이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저에 대해 잘 알고 있듯이 저도 당신을 잘 아니까요. 그러고 보니 계속 묻고 싶은 게 있지 않았나요? 그날 주방에서 카트멜, 그러니까 전 공작 부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와 약속을 했거든요. 파티가 끝나면 저와 함께 생일 케이크를 만들겠다고. 준비는 다 됐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도련님. 아직이야? 됐어. 그럴 줄 알았어.
아무 일도 아니야. 옷을 갈아입고 닦아내면 돼. 다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미안하구나, 비렐름. 일이 생겨서 늦는다는 걸 미리 말 못했네. 자,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같이 만들어 보자. 리사, 하인으로서 뭘 해야 하는지 잊은 거니? 얼른 치워. 네, 부인. 우리 잠깐 나가서 얘기할까? 아니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같이 가줄 수 있는데 어때? 아니요. 기분이 안 좋아서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같이 케이크 만들기 싫어요. 피곤하실 텐데 가세요. 1년이나 됐으니 이제 연기할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서로 잘 알고 있는데 굳이 제 입으로 또 말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헛소문이라도 퍼져서 부인의 새 삶의 걸림돌이 될 텐데. 안 그런가요? 그러게, 나도 더 이상 연기하기 싫어졌어. 다 알고 있었나 보네. 나와 공장님의 절망스러운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 지금 상황에 너한테 잘해줘봐야 무슨 소용이겠니? 공장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란 걸 이 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내가 1년을 노력해도 전혀 소용이 없잖니? 비웃고 싶다면 비웃으렴. 그리고 오늘은 정말 미안하게 됐단다. 네 기대를 망쳐놨으니까 말이야. 그렇지? 웃겨. 너희 하스프랑 가문 사람들은 모두 정말 우습다니까. 좀 전에 내가 연기를 한다고 그랬던가? 맞아. 하지만 내가 연기하는 건 네가 불쌍해서야, 비렐름. 지금 무슨 말씀을... 너의 하스프랑 가문은 존귀하게 그지없는 블루블러드 혈통이라 알려져 있지 않니? 다들 몸에 차가운 피밖에 안 흐를 거야. 공장님과 결혼한 지도 이렇게나 오래 지났는데 공장님이 너를 위해서나 너와 함께 케이크를 만드는 걸 본 적이 없더구나. 넌 공장님이 너에게 연기하는 것마저 귀찮아하는 것 같지 않니? 비렐름, 너도 보다시피 이곳에서 넌 혼자야. 생일 케이크조차 만들어줄 가족도 없단다. 앞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영원히 배신하지 않는 가족 같은 건 너에게 평생 주어지지 않을 테고 말이야. 그래, 이게 바로 내 저주란다, 비렐름. 넌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외톨이 신세일 거야. 네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이런 가족 간에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스월터 귀족들이 신비로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듯 우리 가문 사람들은
저주에 영험한 모양이야. 마침 잘 왔네. 딱 좋은 타이밍이었어. 봐. 이게 바로 진실이란다. 뭘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때 저도 그 저주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들이 그 저주가 실현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렴 어때요? 그나저나 그날 꿨던 악몽 말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그때 제가 심리학을 접하거나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쳐 악몽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죠. 그래도 제일 중요한 이유는 당신 때문이에요. 눈빛을 보니 제 말을 오해한 것 같네요. 제가 당신에게서 느끼는 매력을 너무 얕보지 말아요. 당신이 그동안 제 생일을 준비하고 있던 것 때문에 악몽을 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 당신이 여기서 이색 요리를 배우려고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색 요리를 배우려는 건가요? 약혼하고 나면 그런 건가요? 그럼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게 있나요? 가족이라. 그때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당신이 말한 가족이라는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됐죠. 아직까진 말해주지 못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우리가 만나고 당신이 어느새 그 저주를 파괴해줬어요. 이걸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았더라고요. 제 말에 집중하느라 입가에 크림이 묻은 것도 몰랐나 보네요. 그대로 있어요. 당신 입가에 묻은 크림이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예리하네요. 약혼한 뒤로 우리 사이의 아내이자 가족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더해졌어요. 이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적이에요. 한때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막연한 무언가에 희망을 품지 않았거든요. 그 중 하나가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악몽을 꾸게 된 것도 결국 그 상처가 아물려는 징조일 뿐이에요. 맞아요. 유쾌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맞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보세요? 쉬는데 방해가 된 건 아니죠? 별일 아니니 안심해요. 그냥 문득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했어요. 또 들켰나요? 나중에 비밀이 생기는 날에는 정말 잘 숨겨야겠네요. 사실 저번에 그의 생일날 어떻게 됐는지 아직 알려주지 못했잖아요. 걱정 말아요. 힘들었던 과거가 아닌 그날 빌었던 소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날 저녁 다들 떠난 뒤에 주방에서 혼자 케이크를 만들고 소원을 빌었어요. 예쁘진 않았지만 나름 괜찮게 완성했어요. 생일 소원도 하나 이뤘고요. 그게 뭔지 맞춰볼래요? 모르겠다고요? 직접 말해주길 바라는 건가요? 조금 부끄럽네요. 생일 소원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언젠간 진짜 가족과 함께 평범한 생일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때 빌었던 생일 소원이에요. 실은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당신 말대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지 기적이 아니에요. 결국 잠재의식이든 뭐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선 실제 행동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나서 당신을 만났고 덕분에 아쉬웠던 부분이 채워지고 소원도 이루어졌죠. 모든 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서 제 마음과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 없겠네요. 참, 괜찮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저녁에 시간 되면 같이 갈래요? 좋아요. 그럼 시간 맞춰 데리러 갈게요. 그때까지 아직 남았으니 좀 더 쉬어요.